강영민이. 아, 여기 우리 저쪽에 어딥니까? 저기 땡큐 윤설이 대표님하고 네네네. 네, 같이 저기 필리핀에 뭐 결국은 아이들 케어하는 일들 앞으로 하시고 싶어 하셔서 네네. 거기 저희 선교지하고 제가 아는 곳들 몇 군데에서 가서 보실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럼 공원장님이랑도 이렇게 연결된 일이네요? 예, 뭐 어차피 만약에 뭐 윤 목사님 윤 대표님이 다른 쪽에 하신다 그러면 거기도 조금은 도와드려야 될 것 같고 그쪽 실정이나 뭐 여러 가지 전혀 모르시니까 마음만 있고 또 연세는 있으신데 자칫 이제 잘못 하면 그렇죠, 또.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리하지 않으시고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고 현지 상황이 어떤지 그거를 그냥 실제로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와서 뭘 할 수 있을지부터 하나하나 처음부터 물질이 많이 들어가거나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거나 그런 형태가 안 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역들이 다 그 일이 다 이렇게 한 덩치로 다 돼 있는 거니까 그 중에서 그쪽 사단법인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해서 다방면에서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어린이 케어 있고 우리가 얘기하면은 뭐 그룹홈이죠. 그런 개념 거기에 또 우리가 모자보건센터나 유치원이나 그다음에 애들 직업훈련 뭐 이런 것까지 다 전체를 다 하고 있으니까 병원, 교회 그래서 그 중에서 가셔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위기라도 한번 살펴보시라고. 아니 원래 국내에서만 이제는 뭐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국외까지도 하시려고 이렇게 개인적인 꿈이 옛날부터 이렇게 소외된 계층들을 우리나라에서도 하지만 해외에도 이렇게 동남아시아나 어려운 지역에 한번 감당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평생 기도하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순수하시고 좋으신데 거기는 약간 늑대 소굴이 될 수도 있는 곳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고 움직이셨다가는 건강이며 물질이며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조금은 도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지난주에 강영미 선생님이 오늘은 이제는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한참 전에도 저는 이제 엄마를 사례로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뭐 공원장님이나 저나 뭐 특별히 건강하시잖아요. 그쵸? 건강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그런 게 뭐 이렇게 갈급함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상태가 안 좋은데 그걸 관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치열하죠. 저는 뭐 이제 식사부터 운동부터 정말 이거 아니면 죽는다 이런 생각으로 관리를 하니까 이 몸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원래 부모님도 그렇게 그 가족력이 있나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아버지는 전혀 없으셨는데 쓰러지셔가지고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한 10년 고생하시다가 소천하셨죠. 아버지는 뭐 혈압이나 당이나 이런 게 원래 전혀 없으셨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지금도 당하고 혈압하고 있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약을 드시고 계시고 그래서 뭐 거의 관리도 잘 하시고 계시는데 조금 조심스러워서 10년 고생하시다가 안녕하세요. 강영미. 네. 저희는 그 화요일이 건강교실인 줄 알았어요, 선생님. 화요일이 건강교실인데요. 제가 내일 개인적인 일이 있어요.
작년에 사실은 이제 마지막 끝날 쯤에 언급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아, 그러시구나. 왜냐면 사람들이 그냥 늘상 그날 할 거야 라고만 생각하고 그 날짜를 자세히 안 보셔요. 맞다. 네, 근데 간혹 1년에 한두 번은 날짜를 제가 변경하거든요. 네. 아니면 한 주 빠져야 돼서 저는 또 빠지는 게 싫어가지고. 그렇구나. 어쩌면 또 제가 일요일 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소셜 이쪽에 일정이 없는 날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날 제가 살살 보고 이날 그냥 하면 되겠다. 저는 네네. 오전에는 치아 건강, 저녁에는 그 건강교실에서 그렇죠. 건강의 날이 화요일이라고 인식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유 대표님 보고 장바오라고 시켰어요. 네, 아이고. 까맣게 있고 죄송합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유 대표님이 전화 왔는데 제가 안 받았어요. 몰라 왜 받았는지 몰라요. 네. 유 대표님은 잘못이 없고요. 네. 제가 시킨 제가 잘못입니다. 아니에요. 공인수 원장님은 사실 그 과거에 그 성인병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치열하게 그 건강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식이요법, 운동요법. 네. 네. 이걸로 지금 뭐 드시던 약도 다 끊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게 식사 생활, 운동. 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의 정의에 대해서 했잖아요. 건강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건강에 그러면 단순하게 신체적인 건강만 이렇게 떠오를 수가 있지만 거기에서는 단순히 질병이 없고 약하지 않다. 이렇다고 해서 나 질병이 없고 나 뭐 병약하지 않아. 이렇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이런 부분까지 다 건강할 때 우리는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는 신체적인 건강인 것 같아요. 신체적인 건강. 그렇죠? 신체적인 건강. 그래서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려면은 강영미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막 물어봐. 규칙적인 생활이요. 그렇죠. 규칙적인 생활도 아주 자는 거. 그렇죠. 네, 규칙적인 생활도 중요하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음가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정서적인 상태. 네, 그다음에 그렇죠. 사회적인 관계. 전반적인 걸 다 얘기하시네. 네. 사실 저도요, 직장 생활 하기 전에 신혼 때는 이제는 한번 제가 외출을 하잖아요. 그때는 인천에서 살고 있었는데, 뭐 동대문 시장에 뭐 쇼핑을 하러 제가 가면은, 그 다음날은 항상 휴식을 했어요. 왜냐면 연거표 그렇게 외출을 못 했어요. 좀 힘이 붙였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한 4년 정도 아이를 키운 다음에 제가 이제 직장 취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8시간씩 일하고 이랬는데 그럴 때는 진짜 매일 그렇게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또 일을 하려면 제가 이제는 건강해야지 출근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진짜 365일 쉬는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주말에는 또 아이들 뭐 이렇게 또 놀이동산 가고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고 이러니까 월요일 날이 되면 오히려 좋아했어요. 회사 가서 휴식을 취하는 것 같은 느낌. 그냥 막 이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떠들고 막 시끄럽고 막 이런 게 좀 피곤하다 이랬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아이들을 이쁘게 보고 그 시간이 귀중하고 이래야 되는데 언제 이 시간이 지나갈까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월요일 날 가서 진짜 난 직장을 다녀야 돼 이러면서 직장 가서 휴식을 취했던 것 같아요.
이거 우스갯소리고요. 아니, 그 정도로 이렇게 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니까 건강이 더 좋아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 젊은 날에는 하루 외출하면 하루는 휴식을 해야 되고 뭐 이랬는데 오히려 그 직장 생활 하면서는 그 워크숍이라든가 뭐 이런 회사에 이제는 외부에 나가서 이제는 야유회라든가 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사실 집에 들어오면 파김치가 되죠. 피곤하고. 근데도 엄마라는 위치 때문에 집에 왔을 때 지저분하다, 어지러진 환경이다 이러면은 또 그 지친 몸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또 뭐 치우고 정리하고 또 내일을 준비하고 이렇게 또 잠자리에 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엄마라는 위치, 또 남편은 또 아빠라는 위치, 뭐 이런 것도. 그래서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하신 그런 마음가짐, 나의 위치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제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강영미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조금 허약하셨어요? 어린 시절에? 어릴 때 너무 허약해서 제가 설사가는 배탈 설사를 한 4살 때까지는 계속 달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인생 중에 요즘이 제일 건강한데요. 직장 생활 할 때만 해도 약간의 긴장하면은 이렇게 배탈이 나는. 그러니까 뭐 시험을 앞둔다던가 아니면 중요한 미팅이 있으면 그냥 안 먹었어요. 왜냐면 뭐 중요한 게 있는데 또 속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애국조회 시간에 쓰러지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 애들은 막 좀 부러워하는데 저는 정말 빈혈되면 좀 잘 쓰러지고 그리고 코피를 되게 많이 흘려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저를 키우기가 굉장히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차를 타면은 계속 멀미하는 애들 있잖아요. 얼굴 허해져가지고 계속 토하고 그래서 이렇게 뭐 소풍 같은 거나 이렇게 외출 같은 거 이제 시골 가거나 이럴 때 너무 괴롭고 근데 이제 크면서 점점 좀 건강해진 것 같고 며칠 전에 서울랜드를 갔었는데 어릴 적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소풍을 가면 이제 서울랜드를 많이 가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그럼 아이들은 되게 즐거워하는데 저는 출발할 때부터 걱정인 거예요. 그날 전날부터. 다리 아프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 서울랜드가 되게 황량한데 집에 갈 생각을 하면 너무 이제 근데 그거를 좀 표현을 좀 못하고 제가 좀 첫째 딸이고 저희 부모님이 이제 경상도 분이시고 되게 생활력이 강하시는데 그런 좀 약한 어디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이 되게 이렇게 힘들어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좀 표현을 좀 안 했어요. 표현을 안 하니까 이제 친구들한테도 그런 거 말 못하고 이러면서 좀 그러니까 오히려 더 센 척하고 일부러 그러다가 되게 이제 몸이 항상 이렇게 늘 제약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를 생각하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체육대 이런 날 제일 싫어하고 막 이렇게 달리기 하러 하면은 이게 부모님 오시면 맨날 꼴찌하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싫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20살 넘어서 먹는 게 맛있구나. 아이들이 뭐 집에 가면 치킨 해준다 이러면 엄마 고역이겠다 저는 생각했거든요. 뭘 가서 먹어야 된다니 이렇게 했는데 20살 넘고 대학 들어가고 떡볶이를 먹는데 좀 맛있더라고요. 맛있고 그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저희 서연이 뱃속에 있었을 때 그때 식욕이 폭발해가지고 30kg가 쪘어요. 유 대표님한테 전화가 와서 30kg가 쪘으면 엄청 말랐었는데요. 그쵸? 야, 30kg가 이게 뭐 30kg 쌀 들으려고 그래도 우리가 무거운데 그거를 저는 좀 이따가 이어서 할게요. 네, 그러세요. 네. 어떻게 공원장님 강영미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그 과거에 어렸을 때 불건강했던 진단 좀 한번 내려보시죠. 먼저 뭐 안 먹고 예, 약하니까 먹을 게 없어서 못 먹고
어디를 뭐 하고 싶은데 못하고, 뭐 이런 저하고는 이제 상황이 너무 다르니까, 뭐 특별히, 그렇긴 합니다. 그래도 뭐, 계속 지속적인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좋아지면 약했던 몸도 좋아지고, 만약에 이제 그 몸이나 마음이나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다든지 식이요법을 한다든지 또 마음을 다스리고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다 이루어져야 균형 잡아야 좋기는 하지만 하나가 좀 무너지더라도 다른 거를 또 하면 또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뭐 스트레스가 사실은 제일 지금 큰데 그 스트레스를 그래도 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다고 그걸 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뭐 경험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경험을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요거를 넘어갈 수 있는 게 운동하고 잊어버리고 운동하는 거고 또 잊어버리고 맛있는 거 먹는 거고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고요. 또 운동을 못할 때는 그동안 이제 조금씩 쌓여있던 그 내성 힘들이 점점 커져가면서 그거를 어느 정도의 뭔가 폭탄이 오더라도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몸 상태나 마음 상태들 자꾸 이제 가만 갈수록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안 만들어지고 고갈되어 버리면 결국은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황폐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전반적으로 다 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런 우리 몸에서의 기능들이 어느 정도까지 자꾸 보완해서 채워질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지금의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운동을 못하면 예를 들어서 뭐 먹는 거를 예를 들어서 당 같은 걸 조금 적게 먹는다든지 그런 거를 또 스트레스 받아가 또 오히려 상황 입맛이 없으면 그래도 운동을 조금 해서라도 배가 고프기니까 또 먹어야 되는 그런 형태. 뭐 그렇게 균형 잡히게 자꾸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제일 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좋은데 힘들죠. 네. 힘들죠. 먹는 거를 또 억제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식욕이 없는데도 또 이제 일정량을 먹어야 되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경우에도 식욕이 없는 적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렇게 아프면 밥맛이 없다 하잖아요. 네네네. 아픈데 밥만 먹으면 힘이 나니까 밥 먹고 싶어도 아프고 싶은 적도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저는 아파서 못 먹은 적 없고 입맛이 없어서 못 먹은 적이 없고 먹으면 좋아지고 또 밥맛이 없거나 어디게 뭔가 어느 식당 가서 맛없다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도 어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도 입맛이 굉장히 좀 이렇게 제가 뭐랄까 좀 진짜 잘 집어내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그걸 갖다가 안 가리거나 그 입맛이 뭐 없다는 거는 그냥 그만의 특성이다. 그게 뭐 그분이 노력이 적거나 뭐 하거나 간에 맛이 없더라도 그분의 특성이고 그 집만의 그거니까 그냥 그 상태로 맛있게 그냥 먹는 거. 저는 짜면 반 숟가락 먹고 싱거우면은 2숟가락 먹고 그러지 밥이 질면은 진대로 꼬두박 같은 꼬두박대로 그냥 먹지 그거를 이랬다 저랬다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 교육도 그랬고 만약에 그랬다가는 우리는 밥 못 먹어. 어디 엄마 아빠가 그래도 정성껏 해준 밥을 입으로 넣을 수는 있는 것도 감사한 건데 그걸 불평을 하냐. 그래서 밥을 뺏어버렸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굉장히 강하셨는데 그러고 나면은 손발이 빌도록 빌고 맛있게 먹고 그런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내가 미각이 좀 제가 특출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그거를 가지고 누가
특히 이제 집에서 예를 들어서 아내가 밥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맛있냐 맛없냐 묻잖아요. 물으면 제 입맛을 당연히 이야기는 하지만 그 입맛을 이야기하면 가만 갈수록 그거 자체가 잔소리가 되는 거를 제가 어디서 많이 봤어요. 주위에서.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다 맛있다. 결국 그렇게 된 거기도 하고 맛도 사실은 있고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음식이나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편합니다. 생활하기가. 마음가짐을 그렇게 그분의 특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우리 입맛에 맛없어도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시잖아요. 잘 드시고. 저는 맛집 이렇게 해서 가서 네. 앞에 줄 서 있으면 나는 그 집 안 가고 그 옆에 집 빈집 갑니다. 저 혼자는 남이 같이 갔을 때는 기다리기도 하지만 저 혼자일 때는 못해요. 뭐 거기를 기다리는 거는 저는 뭐 크게 뭐 그런 게 아닙니다. 하긴 어떤 때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냐면 맛집에는 사람이 많은데 그 이제는 같은 메뉴를 하는 집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떠한 집에는 손님들이 많은데 그 외에는 손님이 없어요. 근데 또 이게 유명세를 타잖아요. 사실 맛이 진짜 엄청 좋을 수도 있지만 거기서 거긴데 여기는 이제 이미 이제 유명해진 집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좀 마음이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는 줄을 서 있고 다른 데는 진짜 텅 비어 있고 그런 경우도 좀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보니까 강영미 선생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는 장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못 먹게 된 거죠. 먹으면 이제 탈이 나고. 사실 그때 어쩌면 정확히 진단을 받았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의료 수준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의료 혜택을 쉽게 받진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어렸을 때 무척 잘 먹었다고 그래요. 엄마가. 네. 그리고 잘 먹었기 때문에 또 이제 저도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제 동생은 먹기만 하면 쌌대요. 네. 그래가지고 한 2살 때까지 그냥 엄마가 그냥 여기 침 맞으러 가고 그냥 용하다는 데는 걔를 업고 아침이면 갔대요. 근데 한 2살 지나고 나서부터가 그러니까 이게 먹고 싸니까 애가 항상 허기가 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만 보면 그냥 소화도 못 시키는데 달려든대요. 먹으려고. 그러면 항상 탈이 나고 그냥 먹으면 나오고 하니까 그냥 뭐 먹는 것만 보면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었다고요. 애기인데. 그랬는데 이제 한 2살 뭐 때문에 그랬는지 한 2살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소화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그 동생도 지금 형제들이 다 건강해요. 그리고 이제 성인병은 다 없고 부모님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봐도 또 어렸을 때 빈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음식에서 철분이라든가 이런 피를 만드는 영양소들을 또 섭취를 못 하시니까 네. 그래서 어쩌면 또 뭐 철분 제제를 복용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약물에 의존한다든가 여러 가지 또 도움을 받았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겉모양이 이렇게 조금 멀쩡한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엄마가 20살 때 아빠가 22살 때 두 분이서 저를 이렇게 집에서 방에서 이렇게 낳으신 거예요. 어머. 네, 그러니까 뭐 동네 할머니가 와서 이렇게 산파 할머니 정도 뭐 경험이 있으신 분이 이제 좀 도와주고 저는 아빠 얼굴을 처음 이렇게 봤죠. 그러니까 두 분이서 그 어린 나이에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영상의 나이인데 그때 아이를 키우고 하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리고 사실 그때 엄마도 못 드셨으니까 저는 또 먹을 게 없었겠죠. 그리고 5살 때까지 울산에 살았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뚝배기, 이렇게 막 끓는 뚝배기를 들고 가는 주인 아줌마와 부딪혀갖고 제 머리에 이렇게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화상을 엄청 입었어요. 그런데도 병원에 못 갔죠. 못 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팔만 흉터가 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머리랑 얼굴까지 다 흉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그때 의료 그 정도 화상을 입어도 병원에 못 가셨을 테니까 이제 뭐 배탈 설사 뭐 이런 것들은 잘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고쳐주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에 와서는 이제 집도 좀 넉넉해지고 서울에 집도 장만하고 하면서 이제 많이 먹이려고 노력은 하셨는데 이제 입이 짧으니까 제가 잘 못 먹고 동생이 훨씬 더 키가 크고 그래서 되게 허약했는데 이제 저 이렇게 큰 아이를 낳고 이제 그때 막 식욕이 폭발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음식이 다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연분만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침 먹고 나면 뭘 먹을까? 계속 뭘 먹을까? 그래서 처음이었어요. 먹는 거가 이렇게 행복하다는 게. 근데 이렇게 갑자기 30kg가 찌고 서연이가 4kg로 태어났는데 78kg에서 출산을 했는데 74kg로 살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상이 날 때까지. 근데 영상이 때 자연분만하고 10kg 빠지고 지상이 날 때 자연분만하고 안녕하세요. 10kg 빠져서 지금 좀 건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출산하고 체질이 좀 많이 바뀌고 그리고 유 대표님 만나서 일단은 체질이 굉장히 좀 좋은 데다가 돌도 씹어 먹을 정도로 식욕이 좋으시고 습관이 되게 좋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많이 그 예민했던 이런 거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자를 통해 가지고 저는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계속 뭐 가족이 있으니까 밥도 차리고 막 이렇게 하지. 지금도 잘 못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그 건강이나 이런 것들. 근데 저의 체질에서도 되게 감사한 건요. 제가 저의 그 엔진의 크기를 알아서 무리를 안 해요. 그래서 약간만 몸이 좀 이상해도 벌써 기별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던 일을 멈추고 뒤로 빠지고 좀 이래서 좀 골골백년이라고 좀만 아파도 병원에 잘 가요. 저는 잘 쉬고 그게 조금 장점이에요. 아니 지금 내가 여기 접속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지금 잘 들어오셨어요. 아니 근데 네네네. 지금 밥을 못 먹어가지고 네. 이제 퇴근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화면을 꺼놓으셔도 돼요. 그냥 듣고만 계셔요. 네, 어떻게 끊어요? 다시 그 밑에 빨간 마이크 있는 걸 누르시면 나가요. 빨간 마이크? 네, 밑에 전화 버튼. 잠깐만, 전화 버튼 없는데 안 보이는데. 맨 밑에 이렇게 뭐 있는데 맨 밑에 라인에. 아, 있네요. 네, 그거 끄면 나가요. 일단 듣고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하루에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어제 경희의료원 거기 3일장 치르고 와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회사 출근해서 9시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 모임 있다 그래갖고 억지로 지금 달려왔거든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하여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얼른 후다닥 먹고 다시 접속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듣고 있겠습니다. 네. 오, 열심히 시네. 네. 제가 과거에 또 다른 일을 하는 과정 중에 이분을 만났었어요. 네, 그래서 또 최근에 전화 오셨길래 또 이제 이쪽에 합류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대부도에서 만나실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가 아무튼 사실 이제는 강영미 선생님도 이제는 건강에 자신이 붙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어머니 또 저희 사장님 이렇게 주변의 아버지 뭐 이런 분들을 보면 불건강하셨던 분도 있고요. 엄마를 보면 건강하시잖아요. 근데 불건강하셨던 분들 보면은 이제 습관이 안 좋거나 또 과거에 또 어려운 뭐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노출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노년에 불건강해지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물론 우리가 그 선천적으로 건강하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후천적으로 그런 어떤 환경이라든가 또 개인적인 노력 없이는 그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건강하신 편인데 나쁜 습관 때문에 불건강으로 빠지셨고요. 저희 엄마는 참 엄마도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예전에. 근데도 엄마를 보면 지금도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셔요. 네, 엄마 빠릿하게 엄마를 보면 엄마가 왜 건강할까 그러면 많이 움직이고 적당히 잘 드시고 또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잘 웃으면서 지내시고 또 엄마는 보면은 많은 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또 이렇게 서운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뭐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이렇게 좋게 이해를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엄마한테 배워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죠. 저는 또 그런 마음까지는 좀 많이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참 언제까지 건강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는 진짜 김치를 담그셔도요. 그 입맛이 아직도 네, 입맛이 아직도 살아 있고요. 진짜 허리가 꼿꼿하세요. 뒤에서 보면은 80 네. 몰라요. 네. 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우유도 뭐 매일 하나씩 주문해서 우유도 꼭 드시고 네, 그냥 식생활 엄마 이렇게 하시라고 우리도 뭐 얘기 많이 해드리죠. 엄마한테요. 네. 강영민 선생님은 어머니는 건강하셔요? 어머님 계신가요? 저희 엄마는 이제 70대 딱 예, 저랑 20살 차이 나니까 네, 올해 이제 7순이 되셨는데 너무 건강하세요. 습관이 원래 좀 좋으시고 외갓집 쪽 식구들은 이 하체가 좀 튼튼해요. 다리에 근육이 좀 많아서 그러신 것 같고 그리고 원래 좀 성격도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원래 성격이시고 근데 이제 저랑 저희 아빠는 약간의 가슴형이거든요. 그래서 뭐의 동기가 이 가슴에서부터가 이렇게 조금 납득이 되고 하면 몸도 움직이고 머리도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엄마는 그냥 좀 머리형이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목표를 딱 정해놓으면 그냥 마음도 따라가지고 몸도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약간의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점은 굉장히 이제 마음 부분이 잘 다스려지면 굉장히 이제 다른 것도 순탄하게 이렇게 되어지는데 마음 부분이 어려워지면 이제 몸도 바로 영향을 좀 받고 예, 약간 좀 머리를 쓰는 부분도 좀 이렇게 좀 지체가 생기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부터 그 부분이 많이 정말 예전에는 자기계발서적 같은 거 되게 많이 읽고 아니면 또 공부를 좀 열심히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좀 성공을 좀 해야지 아니면 인맥을 넓혀야지 이런 좀 외적인 노력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계속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노력을 많이 했다면 이제 마음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렇게 조금 풀리니까 몸에 대한 부분도 큰 짐을 좀 덜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가슴형인 저한테는 이제 신앙, 종교 생활이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마음 부분에서 이제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일이 조금 해석이 된다던가 아니면 좀 이렇게 변화가 생기면 몸을 움직이는 거라든지 하는 것들은 되게 수월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되게 몰랐을 때는 저희 엄마 같은 사람은 되게 답답했어요.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못할 게 뭐가 있나.
제일 쉬운 게 마음 먹는 거지.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어려우면은 참 안 되고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하는 것도 힘들고 좀 그랬었는데 요즘 이제 성인이 되고 아이들 좀 키우고 이러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니까 네, 요즘은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공 원장님 부모님도 건강하시죠? 하여튼 우리 아버지가 한 70까지는 정말 건강하셨죠. 전혀 뭐 아픈 거 거의 잘 관리도 자기도 하셨고 그러시다가 갑자기 이제 쓰러지셨는데 이제 그게 이제 문제였고요. 혈압도 없어 쓰러지셔서 그래서 이제 그게 없었으니까 혈압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그런 문제가 생겨서 아주 좀 그랬고요. 이제 어머니는 원래 이제 우리 외가 쪽이 당하고 혈압 때문에 다 외삼촌들도 다 그렇지니까 상황이 조금 그랬고 대신 이제 어머니도 관리가 좀 많이 좀 그렇게 잘 안 되시다가 요즘 저도 이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관리해지면서 뭐 저도 당연히 좋아졌지만 어머니도 이제 신경 써서 또 이렇게 관리하시고 지금은 뭐 굉장히 좋으셔요 컨디션이. 지난번에 강영미 선생님은 또 막 군것질 하시던데 화상에서. 네, 맞아요. 군것질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뭐지? 그나마 좀 이는 좀 그렇게까지는 썩진 않은데 우리 서연이는 그 습관 걔는 좀 저보다 심한데 그래서 이가 굉장히 많이 썩었어요. 좀 반성을 요즘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습관에서 모든 게 진짜 건강하냐 불건강하냐. 저는 저희 아들이 걱정이 돼요. 아들 방에 침대 옆에 콜라가 한 10병? 15병이 배달되어 왔어요. 근데 이제는 물을 안 먹어요, 얘는. 콜라를 먹어요, 콜라. 아니면은 또 요즘은 테니스 치니까 파워에이드인가 뭐 이런 그 무슨 음료 있잖아요, 파란색. 그래서 참 걱정이에요. 물을 안 먹어요, 물을.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음료수는 안 먹고 자라가지고 그런 거는 안 먹는데 그 다른 거 중에서 빵이나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고요. 깡류를 좋아해요. 깡, 새우깡, 감자깡, 고구마깡, 네. 딱 그런 종류. 약간 그게 약간 이게 좀 정서적인 조금 그런 좀 쾌감을 좀 주는 게 아닐까. 약간 좀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은 깡 사러 가요. 근데 그것도 이제 습관화가 된 거죠, 뭐. 자기한테. 예, 난 스트레스 받으면 깡을 먹어야 돼, 뭐, 이렇게 그냥. 예, 콜라 말씀하시니까, 저 같은 경우에 콜라, 네네네. 저 같은 경우에 1.5리터를 하루에 한 병씩 몇 년을 먹었어요. 아, 저기 공원장님도요? 예, 옛날에. 그것도 1.5리터 딱 캔이 아니라 뚜껑 딱 열면 입안에 탁 털어놓으면 한 입에 팍 다 들어가요. 입안 안 떼도 되고. 예, 그런 매일같이 그런 습관에 대해서 먹고 그러다가 결국 그때는 괜찮았는데 그리고 시간이 어느 그 사이에 또 결혼하고는 끊었죠. 결혼 전에 그렇게 먹다가 결혼하고 끊고 식이요법도 하고 관리하고 있었으니까 나이 거의 50 넘도록까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던 거죠. 그게 계속 갔었으면 빨리 생겼을 건데, 그래서 그때 진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먹었는지, 콜라 먹기 돼야 무조건 1등이에요, 저는. 아이고. 그랬죠. 탄산이 막 나오는데 어떻게 안 나요? 그것도 잘 들어가요. 그냥 입 안 떼도 들어간다니까. 그리고 먹고 나서 진짜 트럼하면 탁 하면 끝이에요. 그게 얼마나 기분 좋은데요. 그래서 아들이 테니스 치는 거 외에는 다 불건강하죠. 지금 흡연, 콜라,
그리고 또 냉동실에 그 가공식품 있잖아요. 밥 이렇게 무슨 볶음밥 같은 게 냉동으로 오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지금 많이 쌓였는데 오늘 엄마 뭐 먹을 거 있어? 그래서 없는데 이랬더니 그걸 또 이렇게 전자레인지에다가 데워가지고 비닐째 지금 근데 저도 잘 모르는데 전자레인지도 이렇게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건강에.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전자레인지를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화가 나는데 이 기업체에서는 뭔가 이제 새로운 것들을 우리 편리한 거를 만들어 놓고 좀 지나고 나면 아 이게 건강에 안 좋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한마디 했죠. 너는 건강에 안 좋은 거를 하냐? 근데 제로 콜라를 먹어요. 또 제로 콜라를. 한동안은 그냥 콜라를 먹다가 지금 제로 콜라를 먹는데 진짜 그 어렸을 때는 그 식혜라든가 수정과를 주잖아요. 그럼 그걸 토해요, 애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거야, 얘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식 종류의 그런 뭐라 그래야 돼?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집에 반찬이 없거나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뭐 직장 생활하니까 주로 피자, 치킨. 이거는 뭐 그냥 뭐 며칠에 한 번씩은 그냥 배달시켜 먹자. 진짜 우리 때는 이제 배달 문화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달 시키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진짜 뭐 거의 안 해요. 저희는. 근데 애들은 뭐 그런 게 이제는 생활이다 보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들이 많이 걱정이 돼요. 이제 불건강한 습관을 지금은 젊고 지금은 나타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서 누적되면 어딘가 문제가 생길 건데 지금은 이제는 젊고 하니까 젊을 때는 사실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잖아요. 또 뭐 놀다가 밤도 새고 뭐 그 다음날 컨디션 안 좋으면 또 그 다음날 뭐 충분히 자고 또 회복이 되고 뭐 이랬는데 아직 항상 이 젊은이들은 참 이 건강에 대해서 되게 잘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 없으니까 건강하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어떤 선생님도 젊은 날에 그 탄산 음료를 그냥 물 대신 그걸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부터 끊고 나니까 이제 차차 이제 회복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지금도 자신 없는 건 과식이에요. 맛있으면은 이제 많이 먹는 게 그게 저는 이제 건강에 좀 취약점이고 건강에 안 좋다는 거는 그래도 많이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게 내 습관 이제 내 몸에 배어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되어서요. 마지막 한 말씀 오늘 정리하고 네, 또 들어오셨네요.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밥 먹으면 다 모임이 끝날 것 같아서 대충 국물만 조금 먹고 들어왔습니다. 네.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에요.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왔습니다. 네. 오늘 처음이라 네. 제가 약간 버벅거렸는데요. 네. 회사에서 7시에 출발해도 지금 늦게 도착하네요. 네.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근데 회사에서는 또 기어코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들어온 사람 또 폭격기로 그냥 막 기관총 막 미사일 하니까 이 스트레스가 그 이명 현상이 조금씩 생기고 어떡해요. 그리고 위축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 머리가 어지럽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영양실조라 그러더라고요. 네? 영양을 제대로 섭취 못하니까 왜냐면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가니까 1시간 반 동안 가면 8시 반에 도착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계속 일해야 되고 점심 때 이제 잘 하면은 제가 밥을 사가지고 이제 직원들 데리고 하면 저녁 때는 저녁 9시에 끝나서 집에 오면 밤 10시에 밥을 먹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활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 들어가기 전에 5시쯤에 김밥을 얼른 하나 사가지고 막 먹으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아니다 싶어서 지금 뭔가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도시락을 싸든가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뭐 지도 살라고 발버둥 치니까 그러고 있는데 허리 아픈 것은 운동으로 고쳤고요. 목 디스크 수술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운동으로 고쳤고 눈이 지금 오른쪽 눈이 백내장이 약간 와가지고 그거 수술한다고 그랬는데 누가 무료로 해준다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나이 드니까 이게 그 중고차의 서름을 알겠더라고요. 제가 오일도 갈아야 되고 생전 생각도나 미션 오일도 갈아야 되고 살짝 덧칠해 놓은 부분 나중에 녹이 슬고 그래도 뭐 바퀴만 굴러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나도 연식이 좀 됐구나.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1분 건강이라는 그런 인터넷 그것도 올려놨는데 그것도 시도 때도 없이 울리더라고. 한참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모로 참 그래서 이번 모임에 제가 참가를 하려고 신청을 했고요. 뭐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가. 네. 여기 와서 좀 개선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건강교실은 매주 화요일 열려요. 근데 오늘은 제가 내일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 네. 네네.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만나 뵈면 좋을 것 같아요. 화요일 날 8시라고요? 네네네. 화요일 날이 제가 지금 베트남 여행 가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여행 가서 이제 저희 직원들이 이제 뭐 발표를 해요. 네. 근데 이번에 발표하는 게 발레거든요. 네. 생전 내가 춤이라고 모르는 사람이 왈츠를 스텝을 밟으러 가니까 그것도 발레식으로 밟는 게 일반 왈츠하고 스텝이 좀 틀려요. 네.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데 이 8명을 골라가지고 이제 했는데 저도 느닷없이 그런 데 빠지기 싫어하잖아요. 제가 또 이건 좋은 기회다 싶어서 이제 배워보겠다고 나가는데 성적도 좋은데 뭐 좀 배우려고 하면 또 뭐 어디 경희의료원에 장례 났습니다. 상례사님 출동하십시오. 그럼 또 가야 되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도 없고 가서는 또 이제 유가족들이랑 같이 울다가 웃다가 하다 보면은 근데 좋은 점은 삼시세끼를 거기서는 다 챙겨 먹으니까 좋더라고. 네. 그리고 장례식장 밥이 맛있잖아요. 뭐 수육도 있고 뭐 멸치 볶음도 있고 뭐 또 있더라. 뭐 냉채도 있지 뭐 해파리 냉채도 있지 뭐 코다리찜도 있지. 내 먹고 싶은 대로 막 마음껏 먹으니까 따뜻해서 손짓하면 딱 도우미들이 와서 다 차려주잖아요. 이 권력이 좋긴 좋더라고. 알량한 권력이지만 장례식장을 3일 동안 책임지면서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예를 차려주잖아요. 이 자격증 따는 데서 한 1년 걸렸어요. 네. 자격증이 있어야 되네요. 자격증하고 경력도 한 몇 개월 쌓아야 이제 간신히 보조로 갔다가 지금은 이제 제가 제대로 하는 거죠. 이번에 2번째 나갔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되더라고 이게 또. 근데 이제 어려운 고비 넘기고 이제는 뭐 혼자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됐어요. 네. 네. 그렇다고 나이든 아는 삼촌 고모들한테 당신 빨리 죽으시오 내가 다 잘해줄게요 할 수도 없잖아요. 직업이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화요일에 6시 반부터 연습한다 그래요. 네. 근데 몇 번 빠졌긴 빠졌는데 제가 머릿속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어쨌든 잘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뭐 그때도 필요하면 인사라도 드리든지. 아이고 근데 우리 남자 선생님은 인상도 좋으시고 눈썹도 진하시고. 요번 주 토요일 날 다 같이 만날 거예요. 토요일 날이요? 네. 가만히 있구나. 계산해봐야 됩니다, 제가. 몇 시쯤 만날 거예요? 토요일 날 11시에 모이잖아요, 대부도에서. 13일 날. 네, 13일 날.
네. 아, 맞다. 13일이지. 어쨌든 저는 간다고 다 보고는 해놨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최 대표님은 언제 출발하세요? 몇 시에? 금요일 날 출발합니다. 네. 금요일 날 혹시 몇 시에 출발하십니까? 왜요? 아니, 이제 뭐 빈대 작전도 있고 홀로 가는 독수리 작전도 있는데 몇 시쯤 가십니까? 저기 다른 선생님을 같이 가면은 좀 이렇게 오이도에 한 4시쯤에 만나기로 했고요. 아니면 제가 네네. 점심 먹고 좀 일찍 가려고요. 아,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토요일 날 제가 네. 새벽에 출발해가지고요. 네. 일찍 가서 또 이쪽 저쪽 또 심부름도 해야 되니까. 네. 예. 많이 도와주세요. 더운 거야 아니고 이제 일을 해야죠, 제가. 건강 찾으려면은 오이도 같은데 어떤 이런 계기가 아니면 갈 기회가 있겠습니까? 네. 그냥 일에 미쳐갖고 살지. 근데 어쨌든 15일 날 베트남 가는 것 때문에 푸꾸옥이 그렇게 좋다네요. 네. 제가 갔다 와서 좋으면 푸꾸옥 단체 여행 프로그램을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아, 그럼 그 크루즈 여행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비행기 타고 바로 가고 네. 크루즈 여행 프로그램은 회사에서 따로 있죠. 네. 전 세계 어디론가 막 간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것은 회사 선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안 하고요. 푸꾸옥이 아직은 관광객들이 많이 안 와가지고 그렇게 신선하고 좋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회사에서 보내주는 거니까 네. 그래서 가서 충분히 한 4박 5일이거든요. 네. 충분히 둘러본 후에 여기서는 카드를 쓰고 경비는 얼마나 들고 이런 거 딱 계산해가지고 네. 예,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거기 사진도 찍어서 많이 보내드릴 테니까 네. 네, 같이 공유하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직 자신을 소개를 못했는데 웬 두꺼비 같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막 이야기하니까 좀 싱숭생숭도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최 대표님을 많이 존경하고 그러기 때문에 알아서 뭐만 하시리라 믿고 제가 지금 막 이야기합니다. 네. 하여간 선생님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바로 최 대표님 밑에 아이고 그냥 얼굴이 무슨 배우 같아요. 아, 저기 공원장님이요? 예? 공원장님이요? 공원장님 잠깐 소개하시죠. 공원장님이세요? 네. 야, 예. 예. 저는 저기 성북구에서 치과하고 있습니다. 네? 성북구에서 치과를 하고 있어요. 집바요? 치과 의사 선생님이세요? 치과. 치과. 나는 집바 그래가지고 그렇게 들려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치과 하고 계세요? 네. 네. 제가 지금 이빨을 좀 수리센터에 가야 되는 입장이긴 한데. 네. 여러 가지 참고로 된 조언도 듣고 뭐 좀 도움을 요청해야 될 필요성이 또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이번 토요일 날 저는 네네. 예전에 저기 부평에서 네. 미팅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거 마치는 대로 저는 거기서는 얼마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럼 대충 몇 시쯤에 도착하세요? 일단은 아침에 오전 중으로 거기 도착하기로 했고 그쪽 팀들하고 만나서 뭐 좀 대화하고 이게 중요한 일이라서 이렇게 의약품을 그러니까 후원해주는 어떤 후원을 제약회사에서 받아서 후원해주는 단체인가 봐요. 네. 제가 약품이 제일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마침 중요한 분이 이렇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그날 그쪽 팀들하고 만나기로 했고 앞으로 이제 필요한 의약품들을 제가 이제 도네이션을 받아서 보내는 일들을 해야 되니까 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빨리 오셔요. 네네,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네. 토요일 날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요일 날 반갑습니다. 오시면 그때 정식으로 인사하시죠. 너무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